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했고요. 생각보다 좀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번 사이클이 좀 기대되긴 해요. 그래서 어쩌면 2026년도 하반기,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상반기에 대장주, 당장 이제 4분기도 대장주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이제 주주환원이나 어떤 이 금융이나 지주회사, 이런 컨셉들은 결국 이제 정부가 옥죄고 그 옥죄인 거를 가지고 주주환원으로 돼서 밸류에이션이 할증되는 요인으로 베팅하는 거니까 실적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어쩌면 이번 사이클이 범용 제품에 대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면 너도 나도 다 같이 올라가면서 본격적인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이게 숫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사실 최근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FOMC 전에 현금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FOMC 현금을 확보하고 아마 10월달 중순쯤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지표가 바닥권에 올 텐데, 그때 정말 이 올해 말과 내년 초를 볼 때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지금 제 눈에는 이제 반도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좀 다른 거였는데, 왜 반도체가 지금 이제 매력적이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속에 이제 엑셀 파일을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에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사 투자무 법령으로 인해 댓글 기능을 정제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의 어떤 리스크 지표를 제가 만든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열권에 들어가고 있어요. 과열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꺾이게 되면 시장도 좀 조정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기간을 과거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10월 중순이, 아마 10월 중순이나 그때쯤에 매수를 한번 또 세게 해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같이 보고 있는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 업종 쏠림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통계,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 그래프에서 극단값이 이제 0.4쯤 되는데, 이 극단값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더 업데이트를 했더니, 9월 10월 업데이트 했더니 역으로 횡보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업종이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때는 보통 순환매가 나타나고, 이게 반등할 때는 일부 업종으로 쏠림이 발생하죠. 그럼 왜 최근에 금융이랑 지주는 이해가 돼요. 50억 원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를 확정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랠리가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왜 반도체로 이렇게 많이 돈이 쏠려 나갔을까?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던 범용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들도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게 반등하는데 실체가 있는 반등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너도나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왜 그런지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뉴스를 하나하나 좀 찾아봤는데, 결국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걸로 보고 있는데, 이 뉴스에 보면 HBM 투자 열풍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영상 리스트를 보면 반도체가 리노공업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리노공업은 이제 범용, 그러니까 일종의 HBM의 어떤 시장이 아니고 그 다양한 어떤 자체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리노공업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주도주가 5일 전에 이런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금요일에도 반도체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반도체를 늘렸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일단 반도체를 많이 늘려놓으면서 다른 섹터들은 줄이면서 현금을 이제 15일, 16일, 17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보를 할 계획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를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장이, 과거에는 이제 학습 단계였는데 이제 시장이 AI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한다. 이 추론으로 이동함에 따라 일반 서버용 D램이나 모바일 D램, 기업용 SSD와 같은 메모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도 사실 먼저 반도체를 좀 들고 있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에 이제 그 투자가 있었어요.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캐펙스 투자가 있다.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가 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발주가 있을 것 같아서 전공정이 좀 매력 있다. 거기에 지금 뭐 수요가 좋다고 하니까 전공정 캐펙스 투자가 찐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전공정 종목들을 많이 들고 가자.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전공정도 괜찮고 후공정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2026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인공지능의 수요 강세로 공급 부족 상태에 놓일 것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구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클라우드 대기업들이 AI 학습으로 또 똑같이 추론 AI로 넘어가는데 메모리 공급 제약이 D램뿐만 아니고 낸드에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낸드는 이게 좋아진다고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낸드가 좋아진다라고 이제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는 샌디스크가 낸드 가격을 10% 인상하고 이러니 야 시장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아지는구나. 안 그래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에서 막 한 8월 달에 엄청 날뛰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클라우드 관련된 계약 잔고가 오라클에서 엄청나게 증가했었던 것도 눈에 보이니까 아 데이터 센터가 정말 좋긴 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전력기기도 채웠는데 이게 낸드까지 이 정도로 좋아질 정도면은 이게 범용 D램 제품은 엄청 좋다는 얘기고 낸드도 가동률이 엄청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보수적인 곳에서 이번에 이제 그 D램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 2026년도에도 좀 컨센이 상향돼 버린 거죠. 그래서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아시다시피 맞춤형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면서 결국 이제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장이 느껴지는 거죠. 아, 브로드컴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추론 시장이 좋아지고 엔비디아는 학습 시장에서 강했었는데 앞으로 추론 시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한 고객들이 자기네들의 반복되는 서비스에 맞는 칩들을 자꾸 개발할 테니까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D램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진짜 낸드까지 좋아진다고 하니 제가 깜짝 놀라서 야 이거 낸드 샌디스크 가격 인상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된다. 일단 캐펙스 투자 때문에 올라가는데 아시다시피 이 공급만 딱 줄여가지고 만약에 가격을 올리는 그런 시장이었다면 소부장이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만 올리는 거는 ASP가 올라가는 거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좋아졌을 건데 이번처럼 캐펙스 사이클까지 연결되니까 소재 부품 장비도 같이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에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 위주로 먼저 대응하는 게 맞는데 어쩌면 삼성전자도 큰 사이클이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추론 시장의 범용이라고 하는 어떤 제품이 좋아진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HBM도 후발주자로 뛰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랑 계약해서 파운드리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HBM이 엔비디아 향으로 들어가면서 추론 시장 열리면서 이제 낸드랑 범용 D램 같은 것들이 막 수요가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차트, 월봉 차트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좋아지는 거고 이건 HBM만 좋아졌었던 건데 요걸로 보긴 힘들고 이제 16년도부터 이게 한 17년도 가을까지 좋아졌었던 랠리거든요. 그럼 이번에 지금 2025년 2월부터 좋아졌으니까 아마 과거에 이제 16년도부터 아마 한 17년도 요때 사이에 어떤 있었던 그때 당시 랠리를 떠올리면서 야 이제 아직 이게 6개월밖에 안 됐지 않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갈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개 월봉으로 17개예요.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밖에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랠리가.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야 이거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화끈하게 가고 내년 하반기에는 뭔가 좀 이제 슬로우해질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상상을 요때 과거를 가지고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범용 어떤 D램의 상승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낸드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너무 충격을 먹어서
반도체를 막 늘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수출 데이터인데, 여기 D램 수출 데이터의 판가를 보면은 올라가요. 14, 17, 19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엄청나게 좋으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수요가 좋으니까 비싼 가격에도 웃돈 주고 사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늘 이제 15일에 확정 수출 데이터가 떴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평택, 용인, 화성 이런 거 합쳐서 보게 되면 판가가 좋아졌어요. 판가 좋아지면서 물량도 지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QOQ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D램이랑 낸드 합친 건데,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수출 데이터가. 이게 잠깐 좋아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번쩍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이 사이클이 과거에 있었던 그 사이클과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막연한 게 아니고, 막연하게 이제 공급이 컨트롤되거나 뭔가 갑자기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수요가 터져야 이게 올라오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예전에도 서버에서 터졌잖아요. 16년도, 17년도에. 근데 이번에도 결국 서버에서 터지는 거죠. 결국 추론이 확산되면서. 그래서 이 시장이 저는 내년에 굉장히 숫자로 크게 다가올 수 있고, 거기에 캐펙스 사이클이 맞물려서 캐펙스 투자되고, 거기서 나오는 D램들이 공급이 되면서 1차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이제 뭔가 피크아웃하는 실적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그 사이클이 피크아웃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업종별로 쭉 보게 되면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접어든 게 범용 D램 관련해서, 범용 낸드 관련해서도 이런 낸드, AI용 낸드 등 이런 쪽으로 사이클이 들어오는 게 이번이 몇 달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막 시작이란 거죠. 시장이 깨닫기 시작한 게. 거기다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고, 샌디스크 가격 올리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시장에서는 추론 시장이 정말 열리는구나. 그러면은 범용 D램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게 이제 시작이구나. 그럼 보통 한 1년 정도는 사이클이 간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까지 본다면 이제 좀 초입이네. 게다가 이번에 캐펙스 사이클까지 있으니까 소부장으로 플레이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고서들 보면은 낸드 중심의 레거시 메모리 강세다. 그다음에 삼성에서도 모멘텀이 이제 소부장 쪽에서 범용 제품 수요 기대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다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아. FOMC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조정을 받아가지고 다음번에 뭐 살까? 제가 지난번에는 요때 뭐 사자고 했냐면, 한미 정상회담으로 조선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선을 늘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만약에 조정 받고 나서 다시 살 때는 반도체를 늘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은 밸류에이션이 할증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고, 뭐 다른 섹터들은 이미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작년부터 있었던 것들이 많은데, 반도체 범용 사이클은 이번에 세게 오랜만에 과거의 향수를 느끼게 해줄 정도로 강하게 들어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길게 이어질 수 있으니,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아서 10월 중순에 내가 뭔가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반도체를 늘릴 계획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또 이제 저는 반도체 쪽에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수급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 10월 중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급이 비워져 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주로 기둥 세워놓으면서 나머지 소부장을 플레이하는 거고,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수급이 꽉 차 있으니까 나머지에 있는 소부장 중에서 이제 매력적인 것들로 빈집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저는 이제 현금은 어쨌든 월화수 15, 16, 17 3일 동안 찾을 거고, 지금 이제 월요일에 벌써 12% 현금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은 16일, 17일에 현금 찾아놓고 연중 금리 결정 끝나고 나면 요게 이제 다시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빠지면 저는 이제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의 핵심 기둥으로 올려버리자. 지금도 이제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반도체가 제일 비중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중을 더 늘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만약에 넣게 되면 비중이 확 올라갈 거거든요. 거의 뭐 한 50% 이상을 반도체로 채워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 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나 뭐 추론 시장이 열리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랜드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결국 4분기 때 이번에 조정받으면 반도체를 내가 지금 30% 들고 있으니까 한 20% 더 들여서 50% 이상을 반도체로 한번 해볼 생각도 4분기 때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좀 기다려 볼 거고, 조정을 기다리고 이제 그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반도체를 많이 늘려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물론 이제 FOMC를 견딜 때도 포트폴리오에 반도체가 핵심을 가지고 견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어떤 섹터보다 숫자가 있고 미래가 있고 사이클이 진짜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밸류에이션만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존의 조선이 발주 사이클에서 새로운 군함 시장으로 열리게 되면은 새로운 밸류에이션 영역으로 줘야 돼. 이것도 밸류에이션 영역이잖아요. 나머지 다 지금 그동안 있었던 주도주들이 어쩌면 밸류에이션 영역이고 당장 내년에 숫자가 안 들어오는 사이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도체는 생각보다 숫자가 빨리 들어오면서 밸류에이션이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다가 숫자까지 더해지는 그 중에서 가장 군기일학 섹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